또 요즘에 뭐가 많아? X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혼인 시장에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럼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걸 만드는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거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가. 대표님, 제가 최근에 그 뉴스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30대 남자, 남녀 통틀어서 미혼율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한 49%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5세에서 49세까지가. 30대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아니면 또 포기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 슬픈 얘기인데, 일단은 지금 사회가, 물론 예전에도 부동산이 비쌌어, 항상 비싸웠지만 소득 대비 좀 이렇게 노력하면은 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웬만한 아파트들이 조금 좋은 데 있다 그러면 10억이 넘고, 상급지로 가면 20억이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로소득으로 이제 산다는 게 웬만한 진짜 억대 연봉도 힘들어, 사실. 그렇잖아. 내가 1년에 1억 벌어도 내 순수익이 얼마나 되겠어, 1억 벌면. 뭔가 대단한 재테크를 내가 하지 않는 이상 순수하게 내가 모은다 가정했을 때 5천 모으면 진짜 많이 모으는 거야. 그러면 5천씩 10년은 모아야 5억이고 20년은 모아야 10억이야. 물론 5억이 있으면 이제 좋은 집을 살 수 있지. 5억이 있으면 이제 대출 한 10억 받아서 좋은 집을 살 수 있어. 적당히 괜찮은 집을. 그럼 남은 이제 여생을 그 돈 갚으면서 사는 거지. 물론 가치 상승에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나의 어떤 부를 올려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기대치를 낮춘다고 하면 월세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 그 정도 보증금 내면 월세도 그 정도 나오거든. 다만 이제 집을 소유하는 건 뭐야? 일단 안정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불패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기대감, 가치가 상승할 거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인데, 사실 실질적인 구조에서 보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안정화되고 더 이상 안 오른다라고 전제했을 때 사실 살 이유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비싸긴 해. 또 이제 사회 풍토가, 현실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집 하나 없으면 뭔가 결혼하면 죄인이 되는 것 같아. 특히 남자들이 그런 분위기가 좀 깔려 있잖아, 기저에.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에 대해 용기가 안 나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대략 남자 인구가 21년도,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보다 한 20만 명이 많아, 데이터적으로. 그 얘기는 뭐야? 결국 20만 명은 결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사실 짝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남자가 조금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요즘에 뭐가 많아? 페미가 많아, 페미. 그러니까 이제 혼인 시장에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여자분들 중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자가 결혼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물론 부동산 정책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같은 불장에서는 더욱더 그렇고,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도 나 혼자 산다나 돌싱포맨이라든가, 옛날에는 약간 이혼을 조금 부정적으로 받은 시선이 있고, 또 혼자 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약간 왜 혼자 살아? 결혼을 당연히 해야지, 이런 좀 시선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자유로워졌지, 우리가. 그런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가 40나고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옛날처럼 저 여자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더군다나 일을 더 잘 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 되게 커리어 우먼이구나. 그렇게 좀 보잖아, 이제. 그래 약간 우러러보는 눈빛도 좀 생겼다는 거지,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물론 약간 흠이라면 흠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요즘에는 그렇게 아주 큰 흠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니즈를 많이 못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TV에서도 보면은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거 엄청 여유롭고 뭔가 있어 보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아도 딱히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벌어들이는 수익은 일단 한정되어 있는데,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486 세대들이지, 이분들은 정말 내가 돈 벌어서 이 돈을 다 자식 교육에 쓰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세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필수였고,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시켜서 이런 것들이 당연한 프로세스라고 했다면, 지금은 좀 사회가 바뀌어서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야. 그래서 뭔가 내가 끝까지, 노년까지 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럼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가족을 만드는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거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있음으로써 내가 뭔가 안정이 되고 내 생활이 더 즐거워지고 다른 면에서라도 윤택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가정이 있음으로써 내가 가져오는 어떤 가치는 한계가 있고, 이걸 나눔에 있어서 이게 작다고 하면 만약 기준치보다 서로 어떤 계속 아픔이 있고, 오히려 불편함이 있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 나를 따라온 사람들까지 불편감을 줘야 되는 이런 세태가 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럼 또 30대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 못하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여성분들이 30대가 딱 접어들면 자기 커리어를 이제 막 올릴 때란 말이지. 근데 이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뭐하고 하다 보면 사실상 경력 단절이 되는 게 현실이야. 그러면 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어떤 올라간다 이런 게 물론 가능은 하지만 확률상 좀 떨어지긴 하지. 여성분들이 이 시기가 되고 잘 나가기 시작하면 이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 그래서 남자들이 이 시기에 좋은 여자를 만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확실히 맞네요. 30대 때 다들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한창 일할 때잖아요. 엄청. 특히나 여자분들은 정말 그때가 날아다닐 때지. 그때 이제 갑자기 아이 낳고 뭐 1, 2년 이렇게 쉬어버리면 사실 조금 이제 흐름에 도태되는 건 사실이거든.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또 그런 경력 단절에 대해서 굉장히 보상을 많이 해주는 그런 분위기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지 또. 물론 남자들도 군대라는 어떤 핸디캡 때문에 그런 어떤 불합리함을 받지만 그래도 그건 또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있는 일이고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1년, 2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근데 커리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또 30대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하지 않나. 그리고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 주변에 형들이 문제야. 형들이 문제요? 먼저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다면 뭐라 그러다? 잘 생각해봐. 네. 뭐 맨날. 아니면 내가 너면은 나는 결혼 안 해. 나 왜 결혼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뭐 이런 얘기들. 또 그리고 이혼은 좀 많이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보면 왜 하나 싶지, 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조금 영향이 있어. 아직도 늦지 않았어.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도. 그래서 나 아직 늦지 않았어. 잘 생각해봐. 대표님,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반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 페미가 너무 많아졌어. 너무 많아졌어. 원래 페미는 되게 좋은 뜻이야. 알고 있어, 원래?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 깨트리기도 쉽지 않아. 근데 나도 지금 이제 내일 베트남에 우리 비즈니스 모임하는 형들하고 내가 베트남에 골프 치러 가. 3박 4일인가 내가 갔다 오는데, 여기 예를 들어 여자가 한 명 있으면 어떨까?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뭔가 잘 대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남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있으면. 호텔도 하나 더 잡아야 되고, 이미 사회 기득권층이 남자가 많잖아, 사실.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물론 가능은 하지만, 실력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지. 근데 어떤 불합리한 인맥,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불리한 건 사실이야. 이거를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하자. 여자들이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운동으로 시작한 페미니스트인데,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해졌지, 이제.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이 많아.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회사 중에 지금 이제 단종 건설업이라는 업종에 이제 회사가 하나 있어. 여기는 이제 무슨 회사냐면, 건설회사야. 쉽게 말해서 조그만 건설회사인데, 건설회사 우리가 공공기관에 입찰을 넣잖아. 그러면 우리가 3천만 원까지인가? 입찰 없이 예를 들어 내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교장 선생님 알아? 선생님 나 좀 써줘요. 그래 너 써. 3천만 원까지 이게 돼. 입찰 없이. 이거 불법이 아니야. 3천만 원까지. 왜냐면 소액이잖아.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뭐 비리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야 이런 거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근데 대표이사가 여자면 얼마가 되는 줄 알아 이게? 5천만 원까지 갑자기 바뀌어. 대표이사가 여자면 5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어. 아무 이유가 필요 없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차별이라기보다 어떤 보완 장치들이 많이 생겼어. 여성 기업이라는 제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별이 있지. 요는 페미니스트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페미니스트도 나쁘고 이거를 되게 까는 남자들도 나빠 사실. 이미 여기서 갈라치기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 이거를 어느 한쪽에서 좀 품고 안고 누르면서 가야 되는데, 물론 뭐 또 한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눌리지 않거나 뭐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요는 어쨌든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면서 남녀가 너무 이제 대립구도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한 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에 지역위원이라는 걸 하고 있어. 학부모님들 말고, 우리 지역위원이 한 2명 정도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그중 하나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를 내가 종종 가. 근데 이제 가서 또 내가 목욕을 해서 이제 후배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가 있는데, 체육 시간이 되면, 옛날에는 남자애들이 조금 번거로워도 당연히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고, 여자애들이 이제 창문 닫고 문 닫고 해서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이런 좀 배려들이 당연했거든? 너네 때는 혹시 어땠니?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피해주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같이 갈아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번갈아 해야 된대. 남학생들이 진짜. 왜? 뭐 어디서 봤을까? 이런 이제 매체나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거 양보해주면 안 돼. 남자가 이런 거 왜 양보해? 이래가지고, 뭐, 물론 틀린 말도 아닐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이제 20대들, 뭐 90년대생들은 조금 더 여자에 대한 혐오가 있을 수 있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작은 행동을 했을 때, 이 여자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사실 이게 남녀가 만난다는 건 뭐야? 계속 이 어떤 네모난 마름모들이 돌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계속 깨지고 깨져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같이. 근데 이미 이 날카로운 면이 너무 많은 거야, 서로가. 조금만 뭐 하면은, 이 여자 커피값을 안 내, 오늘? 이상한 여자네? 뭐 이런 식으로. 밥을 샀는데 커피를 안 사? 뭐 명품 가방 들었어? 된장요구만? 이런 것들 너무 심해져서 만나기 좀 어렵지 않나.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한남 유충 새끼 쉽지 않아.